생각.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하고는 이미 문제에 나왔어요. 그죠? 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적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한테 대학을 가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싶어요. 자, 1번, 2번 나왔어요. 하나만 더. 하나. 원하는 대로 사겨. 대학만 가서. 그러시죠? 술도 진탕 먹을 수 있어. 그러시죠? 또 하나.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여자친구도 만날 수 있고 배낭여행도 갈 수 있고 연수도 갈 수 있고 포장마차도 운영해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대학만 가봐. 그죠? 안 되겠죠? 자, 요게 좋을까요? 요게 좋을까요? 요게 좋아요. 요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얘하고 중복이 돼요. 얘는 얘의 예시는 될 수 있어요. 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배낭여행이나 연수나 뭐나 뭐나. 그래서 논리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나 쓰기는 제일 중요한 게 논리예요. 내가 어떤 주제를 해요? 대학을 가는 게 좋겠어. 이게 제 주제예요. 그러면 이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본론이 세 개가 예시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이 첫 번째 주제를, 토픽을 보조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대학을 가는 게 좋다니까. 왜? 이러니까 한 얘기 또 해. 제일 논리에서 싫어하는 게 한 얘기 또 하고 여자들 그 바가지 긁을 때 하는 것처럼 한 얘기 또 하고 1년 뒤에 또 하고 이거예요. 이렇게 중복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거에 그냥 예시인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요거 가지고 아웃라인을 짜시면 돼요. 자, 아까 서론이 뭐였었죠? 문제가 뭐였었죠? 토픽이 뭐였었죠?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 대학을 가면 뭐가 좋은지. 자, 대학 입학은 많은 유리한 점을 너한테 줄 거야. 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전공 공부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애들이 그러죠. 이것 때문에 안 가. 자, 세 번째, 인간관계 많이 형성할 수 있으니까. 결론. 많은 정치적인 성장, 그다음에 많은 경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너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거니까 가. 이게 아웃라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서론하고 여기서 이 서론을 뒷받침해주는 얘기들하고 결론하고가 맥이 쭉 상통하죠. 예를 들어서 대학 입학을 가면 대학 입학을 하면 훨씬 네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돈이 좀 들기는 해. 이거 안 된다고요. 좋아. 그러면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좋아. 그랬는데 좋다 싫었다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일관성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리인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건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모니터상에 나오는 여기에다가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자, 서론. 자, 네가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네 인생에서 보물상자 하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 인생이 될 거야. 첫째까지 제가 썼어요. 자, 여기까지가 35단어예요. 35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세이를 80단어에서 120단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분량의 3배 정도 아니면 4배 정도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그냥 에세이 하나 쓰려는 얘기예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쓰기입니다. 그럼 제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설명 다 드렸죠? 연평에는 2급하고 3급하고가 있어요. 2급하고 3급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문제는 2급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2급은 언제 쓰고 3급은 언제 쓰냐면요. 2급은 정규 4년제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이 주로 2급을 보고요. 3급은 전문대학 아니면 농어촌 특기자전형 이런 거 3급을 봐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지금 자녀들이 이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에서는 2급을 원할까요? 3급을 원할까요? 2급을 원하겠죠. 거기다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는 어느 등급을 원할까요? 자, 우리 학교 우리 과의 지원 자격은 2급으로 A입니다. 아니면 AAPA입니다. 아니면 AAPB입니다. 이건 학교에 따라서 선택하겠죠. 위로 가서 좋은 학교면 좋은 학교일수록 더 높은 등급을 원하겠죠. 이게 수능 대신해서 연평이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지금처럼 점수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 도입이 되냐면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 고3 학번이 계세요? 어쨌건 고3 지금 현재
수능 준비하면 돼요. 지금 보고 있는 수능은 금년까지 끝이에요. 그럼 지금 고2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개정된 수능을 준비를 해야 돼요. 수능이 또 두 가지 타입이 나요. A타입하고 B타입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현재 수능은 50문제 중에서 듣기가 17번까지예요. 개정되는 수능은 50문제 중에서 듣기가 25번까지예요. 몇 %예요? 50%예요. 늘어나요, 듣기가. 왜냐하면 2016학년도,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2016학년도부터는 영평이 수능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중2가 대입을 준비하는 이 시간까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벌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해 수능을 치르는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고3 아이들이 두 번을 볼 수 있어요. 2급, 2급을 봐도 좋고요. 2급, 3급을 봐도 좋고요. 3급, 2급을 봐도 좋고 아무렇게나 아무튼 두 번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럼 다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60만 명이 두 번씩 봐요. 몇 번 봐야 돼요? 120만 명 봐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보는 시험이라고 그랬죠? 컴퓨터 120만 대를 챙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한 번 볼 때마다 5만 대. 5만 명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시험장이 물리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만 명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시험을 봤어요. 자, 쓰기하고 말하기하고는 사람이 채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채점을 했으면 평가 기준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마음 드는 사람 만났더니 A가 나오고 잘못 걸리면 F 나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시험의 최고의 생명력이 신뢰도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채점자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물리적인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하기나 쓰기 수업을 할 수 있는 연수를 엄청나게 시키는데 이때까지 준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내년 연말까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연말에 중2 아이들이 대입을 보는 2016학년도에 도입을 할지 말지에 대한 도장은 내년 연말에 찍겠다라는 게 지금 교육부의 입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도대체 내년부터 실시한다라고 하는 건 뭔데? 그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대입을 볼 때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잖아요. 수시에 제출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토플 몇 점 맞았어요 하고 서류 내잖아요. 특목고 시험 볼 때나, 예전에 그 외고 시험 볼 때나 아니면 대입 시험 볼 때 이렇게 그 스펙으로 내잖아요. 그 스펙 중에 하나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거예요. 이게 내년부터의 상황인 거예요. 되셨어요?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토플하고 탭스하고 수능하고 영평하고. 왼쪽을 보시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가 있고요. 문법이 있고 어휘가 있어요. 토플은 문법하고 어휘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가 30점씩 있어요. 탭스는 쓰기하고 말하기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중들이 너무 커요.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비중이, 겉으로는 얘가 굉장히 큰데요. 막상 고득점을 맞으려고 보면 얘가 커요. 문법 어휘 비중이 여전히 커요. 그 다음에 수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4점, 66점, 그래서 100점 만점이에요. 자, 연평은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가 100이에요. 여기 있는 형태가 뭐하고 제일 똑같아요? 토플하고 제일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 한국형 토플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 있는 토플은 너무 어려워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너무 전공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변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토플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영어로 쓰기나 영어로 말하기 시험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시험들인 거잖아요. 처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얼마나 크겠어요. 너무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실수를 엄청나게 했던 IBT 거, 토플 거를 그대로 벤치마킹 하다가 벤치마킹 해서 만들자, 우리 걸 만들자 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요거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단지 난이도만 고3 애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만 떨어뜨려 놨을 뿐이죠.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기 문제도 토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있는 시험이라고요. 왜냐면 잠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뭘 설명드렸냐면요. 영평은 이런 겁니다.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말하기 쓰기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 드세요? 원하는 대화를 해볼까? 이 생각도 하실 거고요. 전화 영어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요.
쓰기를 본다니 책을 좀 왕창 읽어볼까? 라는 생각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줄리상봉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요. 이거 제일 많으시죠? 어머니들이 아셔야 된다니까. 많이 아셔야 돼요. 많이 아셔야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싼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고르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니들 왜 반찬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재료 좋은 거 잘 사시잖아요. 어디가 싸고 어느 거가 좋은지 금방 비교해서 아시잖아요. 잘 아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 상품의 본질을. 어쨌건 제가 책이 나와서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책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누가 뭐래도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권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책으로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소설책으로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성공률이 너무 낮아요. 그 낮은 성공률을 가지고 99.9%의 아이들이 달려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우리말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세요. 책으로 한글 배우셨어요? 소리로 배우셨어요? 소리예요. 책은요, 성인이 됐을 때, 문자 해독력이 갖춰졌을 때 책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아동으로 내려갈수록 문자 해독력이 없어요. 그 아이들한테 책을 들이밀어서 영어의 뼈대를 완성을 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 아이들, 동양에 있는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거기서 귀가 열리고 말문이 트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800시간이라는 논문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1800시간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주면, 계속 노출을 시켜주면, 계속 듣게 해주면 우리나라에서도 열려요. 그런데 이 1800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DVD 한 편에 몇 시간이에요? 2시간이죠? 그럼 1년 동안 한 편씩 매일 봐요. 영어로 된 DVD를 하루에 한 편씩 매일 봐요. 몇 시간이에요? 720시간. 2년을 봐요. 1400시간. 그게 1400시간이에요. 그러면 DVD 한 편을, 영어로 된 DVD 한 편을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봤을 때 1400시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걸 책으로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가들이, 초등학교 아가들이. 우리 책도 징하게 안 읽는 이 아가들한테 영어 책으로 그 인풋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매스컴을 보면 뭐 어디 말하기 대회 나가서 막 1등하고 뭐 어디서 막 국제대회 나가서 1등하는 아이들 책을 많이 읽어서요. 그 아이들은 책 읽는 게 맞아요. 그 아이들은 책 재밌어하고요. 그동안에 가르쳤던 아이 중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귀국을 해서 미국에 1년밖에 안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귀국을 해서 영어가 계속 살아있는 애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어를 계속 성장을 시켰어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주 고급 영어를 잘해요. 그 아이의 비결도 책이에요. 걔네는 시험 끝나고 나서 엄마 쉴래? 그럼 읽는 게 영어 책이에요. 어떻게 다녀요? 취미가 책 읽는 건데, 영어 책 읽는 건데. 그래서 시험 끝나면 엄마랑 교보문고 가서 원서를 이만큼씩 탐정소설, 원소설 해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와요. 하고 앉아서 그거 보는 게 휴식이에요. 그게. 그러니 그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는 영어로 계속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영어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영어 노출량을 많이 늘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어 노출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어를 가지고 많이 돌아보는 것, 듣고 쓰고 읽고 말하기를 계속 하는 게 영어 노출량인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책을 하루에 5시간, 6시간 읽고 앉아있는데 다 영어에 노출을 하는 거잖아요. 다 영어를 가지고 상상을 하고 영어로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은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책을 쉽게 못 권해드리는 거예요. 책이 좋다는 건 다 알아요. 저희도 실은 책으로 콘텐츠를 만들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 포기를 했던 게 아이들이 올라가는 게 영어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